안녕하세요.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보증채무 소멸, 채무자회생법과 특별법의 차이에 관하여 작성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주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될 때 보증채무가 함께 감면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면되는지 문제됩니다. 민법상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에 종속됩니다. 그러나 회생 절차에서는 주채무가 회생계획으로 감경되더라도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로 주채무가 감경되거나 변제 조건이 변경되더라도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 종전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회생계획으로 채무를 조정받지만 대표자의 연대 보증 채무가 그대로 남게 되어 대표자의 재기와 기업의 실질적인 회생이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더라도 보증채무가 일정 범위에서 소멸하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회생계획에서 출자 전환을 정한 경우입니다. 출자 전환은 회생채권의 변제에 가름하여 채권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출자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주채무에 관하여 일정한 실질적 만족을 얻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증채무가 전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범위에서 소멸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출자 전환된 채권액 자체가 아니라 신주 발행 효력 발생일 당시에 신주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주의 실제 가치가 낮다면 보증채무 소멸 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생계획에서 출자 전환이 정해지면 회생회사의 주채무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출자 전환된 범위에서 소멸하지만 보증채무는 채권자가 신주를 통하여 실질적인 만족을 얻은 범위, 즉 신주의 시가 상당액 범위에서만 소멸합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법 등 특별법상 예외입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의 일반 원칙과 다른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 특별법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대 보증 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의 법리에 따르면 주채무가 출자 전환으로 소멸하더라도 보증채무는 출자 전환된 채권액 전부가 아니라 채권자가 신주를 통해 얻은 실질적 만족, 즉 신주의 시가 상당액 범위에서만 소멸합니다. 반면 특별법에 따르면 실질적 만족과 관계없이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면 연대 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즉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실제로 얼마의 경제적 만족을 얻었는지가 아니라 회생계획인가로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회생계획에서 출자 전환을 정한 경우에도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하는지 문제됩니다. 하급심 판례는 출자 전환으로 소멸한 채권 부분도 주채무 감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신주의 실제 가치와 관계없이 출자 전환된 채권액 자체가 특별법상 연대 보증 채무의 감경 기준이 됩니다.
정리하면 채무자 회생법상 회생계획인가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자 전환을 정한 경우에는 신주혜 씨가 상당액 범위에서 보증채무가 소멸합니다. 반면 특별법이 적용되면 신주혜 씨가와 관계없이 출자 전환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대 보증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작성한 보증채무 소멸, 채무자회생법과 특별법의 차이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